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이수민입니다. 우리의 입속에는 사랑니를 제외하고 총 28개의 치아가 있는데요. 이 중 한 개만 없더라도 씹는 힘이 무려 20에서 3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치아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상실의 가장 대표적인 해법인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주제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어떤 질환이든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빠진 치아도 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어떤 네. 문제점들이 생기나요? 그 뺨하고 혀 쪽으로 폭이 줄게 되고 심지어는 수직으로도 뼈가 높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합이 틀어지면서 이쪽 교합이 틀어진 쪽에 그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씹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향후에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상실하거나 빠진 경우에는 신속하게 브릿지라든가 아니면 임플란트인가 거기를 해줘야 치열이 유지되면서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딱 치아 한 개만 없을 뿐인데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입속에서 일어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랑 다른 보철 치료들 간의 차이가 어떤 점들이 있는 건가요? 치아가 빠지게 되면 인접치를 갈아서 브릿지라는 보철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치아가 삭제되기 때문에 그 치아가 본연에 갖고 있는 그 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임플란트나 자연치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빠진 부위가 많다거나 그러면 틀니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틀니 같은 경우는 자연치나 임플란트에 비해서 씹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고정형 보철물에 비해서 인접치를 건드리지 않는 임플란트 수술이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하시고 어떤 게 좋은 건지 그 전문의 찾아서 상의해서 본인에 맞는 그런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네네. 임플란트,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 그러니까는 중학교, 고등학교 요 시기 때에는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성장기에 있는 관계로, 그러니까 임플란트 한 부위를 제외한 다른 부위들은 모든 뼈가 성장을 하는데 임플란트가 심어놓은 뼈에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나중에 보면 편차가 생깁니다. 이제 그 다음엔 나이가 드신 고령의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가능한가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질환이 잇따르면 의과와 협진을 하고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앤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고요. 98세 드신 남자 환자분한테도 임플란트를 승진을 하고 고철물을 장착해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막연히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내 상태가 어떤지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검진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조금 가볍게 마음을 먹고 내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임플란트 많이 아픈가요? 치과에 대해 막연한 공포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네. 임플란트도 많이 아픈 수술인가요? 임플란트 시술이 아픈 것이 아니고 환자분께서 그렇게 병세를 악화시켜서 아픈 거지 치과 쪽에서는 안 아프게 마취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아픔들을 없애주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빨리 내원할수록 아픔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마취를 좀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무턱 마취라든가 아니면은 수술을 하기 전에 처방을 해서 있을 수 있는 통증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술 후에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 약이라든가 시술을 통해서 아픔을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환자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응해서 치료 계획에 맞춰서 치료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골든타임.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딱딱한 음식도 씹을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하는 주 목적은 이 치아, 저작 운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일 텐데 네. 임플란트를 하면 평소 먹었던 것처럼 딱딱한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나요? 이제 처음 초기에 제가 전주에 봤을 때 몇몇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교합이 안 되게 하셨더라고요. 교합이 왜 안 되게 하셨습니까? 이걸 씹을 수 있게 만든 건데 기존의 보철물을 제거하고 이제 교합이 되게 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는 맛도 볼 수 있고 이게 어떤 맛인지도 알 수 있고 잘 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기능, 그러니까 씹는 기능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보철물이 가짜가 아니고 자연치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드리는 신미성도 높여드리는 것도 이제 요즘에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기능적이라든가 신미성을 살리는 그런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선생님, 임플란트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치료 기간과 과정을 알면 조금 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임플란트는 어떤 치료 과정과 기간을 거치게 되나요? 먼저 진단이 필요합니다. 치조골의 양이라든가 흔들리는 부촌물이라든가 빠져있는 부위를 먼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식립을 할 때 기존에 있는 해박 쪽 치조골의 위치라든가 양이라든가를 확인해서 고리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콘크리트를 부으면 양생하는 과정이 있듯이 뼈 이식을 동반한다거나 임플란트하고 뼈랑 붙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당일 임플란트를 심어서 보철물을 올릴 수 있다는데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요. 이거는 이제 광고의 폐해인데 뼈에 하는 것들은 뼈가 굳어야 되는 힐링 타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일 해서 당일 하는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모든 치과에서 당일날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보철물을 드리겠죠. 이거는 이제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내원하셔서 빨리 시술을 받고 빨리 수술한 다음에 빨리 최종 보철물을 가지고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 그럼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 속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42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 3개월 전에 임플란트를 했는데요. 요즘에도 가끔 통증이 느껴지고 불편한 감도 남아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증상이 정상인지 언제쯤이면 완전히 좋아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임플란트를 한 후에 있는 통증이나 이런 불편함은 언제쯤이면 나아지나요? 3개월 지났는데도 이 통증이 있다는 거는 아마 교차 감염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잇몸이 덮이는 과정에 다 덮이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이기 때문에 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실밥을 제거하고서부터는 통증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내원해서 어떤 문제인지를 엑스레이 찍어보고 아마 다시 검진을 받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는 38세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당뇨 때문에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는데 곧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예정이에요. 당뇨가 심한 편이라 상처 치유나 감염 위험 때문에 불안한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당뇨와 같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임플란트 치료를 준비하실 때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나요? 환자분한테 당화혈색소라든가 지금 컨트롤돼서 정상인 범주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정도가 정상인 범주에서 8 이하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주가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의과에 보내서 정상적인 범주로 들게끔 약물이라든가 주사를 맞춰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끔 협진을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 주사를 맞고 해서 정상 범주에 들어오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환자가 이제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퀴즈를 풀면서 임플란트에 대해 좀 더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임플란트는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 맞으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주변에 있는 잇몸 같은 데 염증이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임플란트에는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정답은 O입니다. 임플란트에는 충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세균이 가서 이제 암만 붙어 있고 세균에서 이제 죽은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남은 음식 찌꺼기 먹고 산을 이제 만드는데 이 산이 보철물이라든가 임플란트에는 자극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잘 닦아서 향후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금속이 알러지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사람마다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 금속 알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임플란트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지금까지 환자를 많이 봐왔지만 미국에 있을 때 환자 한 분이 임플란트 타이타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잘 심어놨는데 3일 만에 임플란트 빠진다거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었고 한국에 와서는 이런 알러지 환자는 현재까지는 못 봤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이상 모를 염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따른 알러지인데 현재로서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지금 계획 중인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 치료를 받아서 향후에 문제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반대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음식물이 많이 껴요. 여기는 경험이 많거나 진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의사분한테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선택지는 싼 데를 찾으시는데 싸고 좋으면 저도 거기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인체에 쓰는 재료고 인체에 쓰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걸 쓰면 그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비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싼 걸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싼 거 찾는 분들을 보면 결국에서 후회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환자가 겪어야 될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걸 유념하셔서 잘하는 데 가서 수술을 받는 것이 굉장히 환자한테는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일입니다. 유념하시고 임플란트를 치료 선택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많이 연구하시고 찾아다니면서 잘하는 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